전입일자와 최선순위 설정. 뭐가 빨라요? 전입신고일. 대항력 있다 없다? 있다. 대항력 유무 확인했죠? 확정일자 어때요 여러분들? 느려요. 이거 초보자분들은 완전 주의해야 돼요. 확정일자가 찍혀 있으니까 아 이거 뭐 배당 받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왜? 근저당보다 느립니다. 근데 좀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여러분들 쉬는 시간 잘 가시셨죠? 이제 2장 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부동산에서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매매를 통해서, 두 번째는 임차를 통해서. 그래서 누구라도 본인이 임차로 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임차인으로 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말 그대로 보호해주는 법이에요. 이제 이거를 다 다루기엔 당연히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 정말 딱 핵심만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이사하신 분 계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사하셨죠? 어떤 분? 이사 잘 하셨나요? 잘했습니다.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이사하고 근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무슨 신고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거 하셨어요? 전입신고. 전입신고 바로 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셔야 돼요. 일단 대항력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대항할 수 있는 힘입니다.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제3자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법적 효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끊임없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그럼 어떻게 생긴지 아셔야겠죠? 제가 아까 여쭤본 것처럼 이사를 이제 주택의 인도, 유식한 말로 주택의 인도 혹은 점유라고 하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근데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들. 빨간 줄, 별표, 형광펜. 언제부터 발생한대요? 다음날 다음날 0시예요. 혹시라도 이사한 날 근저당이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대항력이 없어요. 되게 이해를 빨리 하시네요.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실전. 근저당권 설정일과 전입일이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제가 바로 부딩코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사를 하셔서 그래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 같은 날 잡히면은 전입한 날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근저당권은 설정된 날 바로 효력이 발생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월 11일에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를 하셔서 주택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근저당 대출이 생겼습니다. 이때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이렇게 제가 방패로 확실하게 막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 다른 권리보다 하루라도 빨리 설정되면은 대항력은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항력의 세 가지 경우수, 이것만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계시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경우만 머릿속에 확실히 넣으세요. 전입이 이 말소기준 등기란 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중에서 가장 빨리 설정된 등기가 말소기준 등기, 혹은 경매인들이라면 말소기준 권리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이것보다 빠르면은 대항력이 있다. 4월 10일 날 점유와 전입을 마쳤습니다. 다음 해 3월 15일 근저당이 설정됐어요. 이게 바로 아까 말소기준 등기란 건데 이때는 당연히 대항력이 있죠. 그다음 대항력이 없는 경우, 이건 너무 간단하죠. 아까 뭐 말소기준 등기, 근저당보다 전입이 느려요. 대항력 없고. 근데 조금 초보자분들이라면 가장 헷갈려 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같을 때 저희가 아까 배웠죠. 같으면 어떻게 된다? 없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대항력 없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이용해서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비고란을 보세요. 비고란에 친절한 어떤 명세서인 경우에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라고 이미 권리 분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임차인이 두 분이 계시는데 뭐래요? 부부 사이, 동일 세대 거주다. 그리고 뭐 배당 요구 안함 이런 거. 위에 보시면 칸이 두 칸이잖아요. 왕초보분들은 당황하십니다. 그러면 보증금이 각각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했죠? 부부 사이고 동일 세대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미상이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특히 이거 권리신고 여러분들 밑줄 별표 크게, 그냥 현황조사 무시하셔도 됩니다. 제가 세게 말씀드리면 권리신고 부분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현황조사는 말 그대로 집행관이 현장 방문해서
임차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보증금 얼마예요? 뭐 5억이에요 하실 수도 있지만 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 좀 컨디션이 안 좋아. 얼마였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약간 1000, 2000 차이가 애매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권리 신고, 이거는 말 그대로 법원에 권리를 신고한 거예요. 절차를 밟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 결론을 보시고 두 번째 뭘 보시면 된다? 이 써있죠? 이 전입신고일과 그 다음에 최선순위 설정, 이게 바로 그 말소기준 등기란 건데요.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에요. 이 날짜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됐죠? 20년 12월. 맞아요. 20년 12월 1일이고, 임차인분은 언제 전입하셨어요? 20년 10월이요. 둘 중에 뭐가 빠르죠? 전입신고일. 그죠? 전입신고일 빠르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대항력 이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대항력을 배우는 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막 투자자로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임차인의 어떤 지위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반포에 있는 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감정가가 얼마예요? 27억. 27억. 누군가가 받아갔습니다. 24억 정도에 받아가셨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 볼게요. 일단 비고라는 깨끗하고요. 자, 어떻게 하면 된다? 두 번째 핵심은 전입신고일과 최선순위 설정을 비교해 보면 된다. 뭐가 빠른가요, 여러분들? 최선순위 설정. 그죠?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 여러분들 이제 이해 되겠죠?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확정일자 그리고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것까지만 여러분들 오늘 배우시면은 경매 핵심은 다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사하시고 전입신고 잘 하셨잖아요. 네. 혹시 확정일자도 받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오, 잘하셨어요. 확정일자는 그럼 왜 받는지 아세요? 혹시 다른 분? 러피님. 배당받기 위해서. 배당? 이거 너무 전문적이시네. 초보 아니시군요. 어디서 경매 배우고 오셨죠? 확정일자는 뭐냐면 러피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만약에 혹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자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기 위한 권리가 우선 변제권인데, 이 우선 변제권의 요건 3가지 중에서 자 보세요. 이거 필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까 배웠던 대항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확정일자. 이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를 하셔야 돼요. 이 3가지가 갖춰져야 경매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정일자란 걸 받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권의 한번 사례를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복습이에요. 현황 조사도 있고 권리 신고도 있습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하면 된다? 권리신고. 권리 신고. 전입일이 언제예요? 19년 11월 29일. 최선순위 설정, 즉 말소 기준 등기가 언제죠? 22년 4월 4일. 그러면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대항력이 있고, 여기까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다뤄볼 개념이 뭐죠?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에 3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지금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죠? 날짜가 언제요? 19년 12월. 12월 2일. 그럼 이거는 뭐랑 비교하면 될까요? 최선순위. 최선순위 설정. 이것보다 빠르면은 효력이 있는 거죠. 어때요? 빠르죠? 오케이. 두 번째까지 됐어요. 대항력, 그 다음은 확정일자. 마지막 하나 더.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배당 요구를 하면 된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했어요. 했죠?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면 이제 경매로 넘어갔지만 이분은 2억 8천만 원이라는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됐죠?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대항력 먼저 볼게요.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입니다. 우선 변제권의 요건은 일단 대항력이 기본 전제예요. 만약에 대항력이 없어요. 그럼 우선 변제권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마지막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배당 요구, 이렇게 하시면 우선 변제권 확보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매각 물건 명세서로 대항력, 우선 변제권 다 체크했죠. 제가 이 한 장으로 한 방에 끝내는 권리 분석 표인데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뭐부터 봐라. 일단
비고란을 보시면 결론을 먼저 알 수도 있다. 딱 보니까 아까 봤던 사례입니다. 두 번째, 대항력의 유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선순위 설정, 이 말소기준 등기 날짜와 전입일 비교하시고, 세 번째, 확정일자를 최선순위 설정과 비교하시고,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확정일자도 빠르니까 받았고, 근데 그 다음에 주의하세요. 여기 배당 요구 지금 안 했어요. 맞아요. 공란으로 돼 있으면 또 초보분들이 당황하시는데 공란이면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자, 퀴즈.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맞아요. 이거 엄청 에이스시네요.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이런 물건을 만약 노아이님 낙찰 받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넣을 것 같은 뭘 넣어요? 그 입찰 금액 안에 보증금이 들어온다 하면은 넣을 것 안 넣을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면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두 분 좀 이해 안 되시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경우에는 대항력은 있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분은 5억 9,500만 원을 무조건 받긴 받아야 돼요. 근데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여기서 배당이 안 되죠. 낙찰자한테 따로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금액 고려해서 이 금액을 빼고 입찰가를 쓰셔야 돼요. 다음 일산 신도시에 있는 물건인데요. 비고를 보세요. 일단 뭐 특이사항 없네요. 다음에 전입신고일과 최선순위 설정 비교하니까 어때요?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확정일자 어때요 여러분들? 빨라요. 빠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류지만 약간 이렇게 점이 안 찍힐 수도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게다가 마지막 우리가 우선 변제권을 체크할 때 대항력, 그 다음에 확정일자, 마지막 배당 요구 종기 전에 하셨는지 전에 했어요. 했죠. 그러면은 대항력 확보하고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에서 매각된 다음에 먼저 이 4억 3천만 원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여의도 처음에 뭐 먼저 하시면 되죠? 비고를 보면서 한번 결론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게 최모 씨가 임차인 전모 씨의 배우자이고 계약서상의 임차인이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사실상 부부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증금이 지금 여의도다 보니까 이거 1억 5천이 아니죠? 얼마예요? 15억. 15억. 자, 두 번째 작업 전입일자와 최선순위 설정. 뭐가 빨라요? 전입신고일. 그죠. 전입신고일이 약간 간당간당하긴 하지만 이틀 빨라요. 대항력 있다 없다? 있다. 대항력 있다. 다음 이제 우선 변제권 체크해 볼게요. 대항력 유무 확인했죠. 확정일자 어때요 여러분들? 느려요. 이거 초보자분들은 완전 주의해야 돼요. 확정일자가 찍혀 있으니까 이거 뭐 배당 받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왜? 근저당보다 느립니다. 근데 좀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배당 요구는 또 하셨어요. 배당 요구 종길 전에.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권리분석 어설프게 배우면은 이거 15억 그냥 토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대항력은 있다 없다?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근데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낙찰자가 별도로 이 보증금을 인수할 각오를 준비할 각오를 하고 입찰을 하셔야 되는 물건이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생각했던 것보다 네. 복잡하지 않아요. 헷갈리는 것도 아직 좀 많긴 한데. 그래요? 좀 복습하면서 케이스랑 같이 보면. 일단 배움과 실행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진짜 다들 바쁘신데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이미 용기를 갖추고 계시고 제가 계속 응원할 테니까 함께 행복한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